안녕하십니까, 민승기 농사입니다. 전 모욕감을 느꼈는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질문 실무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감정보다 업무상 우위와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가 먼저 확인됩니다. 지금부터 노동청과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 유형을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자료를 보셨죠? 기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 정도라면 다른 팀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회의 자리에서 상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업무 처리 방식은 문제가 있다. 지금 수준이면 다른 팀으로 옮기는 게 맞지 않나? 듣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나 노동청은 이걸 공개적 모욕으로 단정하지 않고 우선 상사의 평가 발언이나 인사권 범위의 언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책이나 평가 발언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상사의 발언이 업무와 관련된 발언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인사권 범위로 정리될 수 있다면 실무에서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선이 분명합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성별을 이유로 비하하거나 학력이나 출신을 들먹이며 조롱하는 건 업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같은 질책이라도 방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말 자체는 업무 지적이라 하더라도 고성을 지르거나 위협적인 태도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이면 그건 업무 지시의 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업무에서 배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팀장이 민 대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업무만 부여하고 회의에서는 배제하고 업무 관련 피드백이나 정보 공유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업무 조정이 아니라 신고인은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 기준상 그 배제 의도를 신고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그 입증이 어려워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행위자는 보통 업무상 필요라는 설명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후 이어지는 인사이동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근로자가 거부했습니다. 그 직후 갑자기 부서가 바뀌고 담당 업무가 바뀌고 기존 업무에서 빠집니다. 이때 당사자는 보복 아니냐, 괴롭힘 아니냐를 묻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사이동이 정당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로 다툴 사안입니다. 즉, 회사의 조치가 인사권 행사로서 별도의 법률상 구제 절차가 예정된 영역이면 그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바로 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보통 이렇게 나뉩니다. 인사이동의 정당성은 노동위원회 절차로 보고 그 과정에서 모욕, 위협, 반복적 압박 같은 별도의 언행이 붙었는지 여부를 직장 내 괴롭힘 쟁점으로 따로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기분이 상했다에서 바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업무 권한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이 구조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사안이 애매한 경우에는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반복 여부, 증거가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해두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승기 농사였습니다.